여러분 안녕하세요. 말달리자의 매일매일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강사 성우 이용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요즘 더우시죠? 네. 정말 더워서 못 자고 또 더워서 깨죠. 이렇게 요즘에 모닝콜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는 건 어떠세요? 집에 가면 시원하세요? 아니죠. 사람이 에어컨도 어느 정도지 전기요금 때문에 틀지도 못하잖아요, 요즘. 그래서 사실 집 구조가 중요합니다. 집 구조가. 얼마나 이 맞바람이 잘 치느냐, 바람이 잘 들어오느냐.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독립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빨리 돈만 벌기 시작하면 독립해야지 해서 실제로 제가 한 10년 전쯤에 독립을 했어요.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는 조그만한 정말 그런 원룸텔 이런 데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이제 이사를 계속 다녀서 제 나름대로 집 고르는 노하우가 좀 생겼는데요. 저는 참 노인네같이 향을 많이 봐요. 북향 같은 경우는요. 전망은 보통 좋아요. 전망은 좋은데 해가 안 들어서 되게 우울해요. 그리고 빨래가 안 마르고 항상 눅눅한 상태. 그다음에 동양집은요. 더워서 눈이 떠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은 저 위에 태양이 막 나를 보고 놀리고 있어. 그리고 그 대신 화초는 되게 잘 자라요. 그리고 서양집 같은 경우는 한 오후 3시부터 막 햇빛이 쫙 밀고 들어오죠. 근데 여러분 노을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블라인드를 되게 철저하게 시공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예로부터 어르신들이 남양집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조금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 탑층 너무 더워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달궈지니까. 그리고 1층, 2층은 물론 정원도 있어서 좋지만 벌레들이 습격을 합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집 골라보신 분들 수도 틀어봐야 돼요. 수도도 틀어봐야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창문을 열어서 소음도 체크를 해야 돼요. 도로변에 있는. 그래 제가 얼마나 까다롭게 그동안 집을 골랐겠어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집 고르기 난 전문가야 이러면서 말은 했지만 제가 사실 3% 부족합니다. 저도 한번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아파트인데 그 전이 바로 오피스텔에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이랑 같이 집을 보러 딱 갔는데 문을 쫙 여니까 이렇게 가사도우미 아줌마가 어서 오세요 이러면서 막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사도우미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바닥이 반짝반짝해요. 막 보이는 데가. 그래서 집 깨끗하네 이러면서 저런 체크리스트들을 정말 이렇게 예전처럼 자세히 안 보고 슬쩍 보고서 오케이 계약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사하는 날은 이제 그 집이 짐을 다 뺐잖아요. 그래서 집을 딱 들어갔는데 어머! 완전히 다른 집이야. 너무 더러운 거예요. 봤더니 정말 이 가사도우미 아줌마가 아주 효율적인 일을 처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돈은 제대로 받으면서 일은 조금 하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데만 쓸고 닦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나름 깔끔 떠는 B형입니다. B형들 아시죠? 뭔가 질서 정연해야 되고 이렇게 뭐 액자 이렇게 돼 있으면 못 참고 막 미쳐버리고 이런 성격인데 화장실이 특히나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세제, 욕실용 세제를 가지고 막 빡빡 닦았어요. 앞에 광나게 세면대고 배수구고 뚜껑이고 뭐고 그랬는데 최소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너무너무 금방금방 더러워지는 거예요. 배수구가. 그래서 이 뭐야 이거를 봤더니 알고 봤더니 그 밑에 배수구 자체가 많이 막혀 있어서 물이 늦게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물때가 계속 끼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관리실을 호출을 했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이제 출동하셔가지고 안에다 아시죠? 꼬챙이 이렇게 꽂아가지고 쑥 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했더니 어우 세상에 여러분 이제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막 그 안에서 막 온갖 머리카락과 막 쓰레기들 더미들이 왕창 뽑혀서 나오더라고요. 그때 정말 막 이렇게 역해가지고 토할 뻔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물이 그냥 쏴 하고 빠지면서 겉에 이제 반짝반짝하게 닦아놨던 것도 계속 몇 개월이 계속 유지가 되고 깔끔하게 좀 살 수가 있었거든요. 자, 제가 그 배수구를 청소하는 그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잠시 문득 들었던 생각이 이거 내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나도 너무 내가 겉에 보여지는 이 부분만 반짝반짝 이게 닦고 있는 건 아닐까? 내 어떤 삶의 찌꺼기들은 계속해서 내 안에 쌓여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악취를 풍기고 있는데 내가 그냥 반짝이는 뚜껑으로 덮어놓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나라 어떤 나라인가요? 엄청나게 척하는 나라잖아요. 겉에만 척하는 나라. 무슨 척이 있죠? 여러분? 아는 척.
잘난 척, 그치, 예쁜 척, 그 다음에 막 상처 안 받은 척, 쿨한 척. 난 그게 제일 싫어. 뭘 쿨한 척은 무슨 뭐. 그랬는데, 저도 왜 그 친절한 금자씨, 제 그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서 보면은 금자씨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총을 막 이렇게 하면서, 이뻐야 돼, 뭐든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예뻐야 돼. 막 그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 또, 요즘 개콘에 보면은 시스타 29 나오죠? 이렇게 막 영동이 이렇게 그러면서 아홉수라 그래, 아홉수라 맨날 이러잖아요. 그랬는데 저는 사실 그 개그를 보면서 막 이렇게 활짝 웃어지지 않더라고요. 그게 뭘 느꼈냐면은, 그래, 여자는 무조건 예뻐야 되는구나. 쟤네들이 뭐가 안 풀리는 이유가 말은 아홉수라 그래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약간 외모가 떨어지는 여자 개그맨 둘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왜 슬프죠, 그 개그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성형공화국이 된지도 모르겠어요. 이뻐야 되니까, 무조건. 여러분 압구정동역에 내리시면요 2번 출구인가 3번 출구인가 쫙 성형외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에 중국인도 되게 많은 여자들이 거기를 활보하고 있는데 안에 들어갈 때는 다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그 건물 안에서 수술을 하고 나오면은 똑같은 언니들이 언니들이 지금 거리를 막 활보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라 그럴까? 요즘 의란성 쌍둥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의사 선생님의 은총을 받은 똑같은 디자인의 똑같은 매뉴얼로 탄생한 언니들. 참 그래요. 그리고 또 요즘 렛미인이란 프로를 제가 특히 나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아시죠? 그 성형으로 인생 완전히 개조시키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정말 가슴 절절한 사연 많습니다. 저도 정말 눈물 날 뻔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정말 화가 났던 에피소드는 뭐였냐면은 제목이 못생긴 외모 때문에 이혼을 강요당하는 아내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여자 이제 렛미인이 얼굴을 고치기 전 남편의 태도가 어땠냐면은 막 이래요. 나는 너 외모도 싫고 성격도 싫고 너의 모든 게 다 싫어. 그러니까 빨리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그래서 저도 보면서 막 너무 이러면서 막 정말 치가 떨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렛미인께서 이제 뭐 거의 한 3개월 정도 쭉 지나가지고 완전히 환골탈태해서 짠 하고 나타나서 남편을 만나러 가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반응을 찍은 거죠. 이제 제작진이. 근데 남편이 세상에 180도 바뀐 거예요. 태도가. 막 이러는 거야. 너 너무 많이 변했다. 말하면서 이혼은 뭐 천천히 생각해보는. 근데 저는 너무 하면서도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람의 매력이라는 게 단순히 비주얼에서만 비롯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 부부가 과연 그 이후에 다시 행복해졌을까? 저는 약간 좀 의심스럽습니다. 못생겨서 정이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부부 사이에 정이 떨어지기 때문에 못생겨 보였던 건 아닐까요? 외모는 그대로였다면 결혼을 할 그 시점에는 왜 그 아내가 예뻐 보였을까요? 그렇잖아요. 사실 마음의 문제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매력적이게 보이게 하는 거는 비주얼은 물론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캐릭터. 왜 그런 사람 있죠? 만나면은 막 너무 유쾌해. 그리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줘. 그리고 이 사람의 대화에서는 항상 진실성이 느껴지고 그리고 뭔가 진정성. 그리고 자신감이 느껴지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막 끌리잖아요. 저는 그게 그 사람의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여러분들 막 택배 같은 거 많이 받아보시면 이렇게 막 박스에 포장돼서 뭐 오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거를 하나의 컨테이너 박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채워 넣는 게 뭐예요? 내용물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무슨 해산물을 한번 주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별걸 다 주문해. 근데 그가 되게 여름날 늦게 받았어요. 그거를 집에 늦게 와서. 근데 이게 아무리 진공 포장을 해놓고 해놔도 대충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냄새가 좀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사실은 냄새가 나고 부패가 되고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면 밖에 포장이 아무리 깨끗하고 화려하고 막 했다 할지라도 이 악취가 새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저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의 컨텐츠가
훌륭해야지 이 컨테이너도 빛이 나는 거지. 컨텐츠에서는 막 이 찌꺼기들과 쓰레기들이 쌓여서 악취가 풀풀 풍기는데 컨테이너만 아무리 이렇게 예쁘게 포장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 시점에서 내 삶의 배수구는 어떠한 쓰레기들이 맡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의 나쁜 습관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가 있느냐? 저는 의외로 포기가 빨라요. 포기가 빠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게으르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또 안일한 점도 있고 그 다음에 가끔씩 너무 쓸데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저를 더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요즘 얼마나 강의의 홍수 시대입니까? 그죠? 이런 그 동기부여 강의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강의를 듣는 순간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 그래 변해야겠어 이러면서 막 하는데 결국 나를 이 자리에 그냥 멈춰서 있게 하는 건 뭐예요? 바로 핑계예요. 내 자신에 대한 핑계. 야, 그거 되게 어려워. 에이, 저게 뭐 저 사람이나 되는 거지. 이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핑계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제 자신이. 여러분도 혹시 그러고 계시지는 않나요?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요. 여러분 그 쓰레기를 보는 게 그 삶의 배수구를 열어 젖혀서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보는 게 사실 역겨울 수도 있고 이렇게 막 냄새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꼬챙이로 제가 우리 집 화장실을 펴놨듯이 이렇게 도려내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나 된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왜 이렇게 더 이상 반짝이지 않지? 왜 이러지? 나 왜 이렇게 우중충하지? 내일 뭐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에 빠지신 분들이라면 여러분 삶의 배수구를 열어 제끼세요. 그냥 제끼시고 정확하게 한번 딱 판단을 해보세요. 비주얼이냐 캐릭터냐 컨테이너냐 컨텐츠냐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는 제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 봤어요. 제 자신에 대한 도전을 해본 거죠. 그게 뭐였냐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들에 도전을 해보자. 그거였어요. 왜 하수구도 이렇게 뭐 꼬챙이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펑크림 같은 것만 쏟아 부으면 쫙 녹여서 없애버리잖아요.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과 맞닥뜨렸을 때 어떤 케미컬 한 반응이 일어나는지 사실 조금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등산입니다. 우리 등산 동호회 분들 죄송한데 저는 항상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야 그거 올라갔다 내려올까 왜 올라가 완전 이런 주의였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한참 막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 등산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 첫 번째 쉼터까지 가는 게 죽을 것 같은 거면 다리가 막 천근만근이고 숨은 획획되고 막 정말 다시 내려가고 싶고 그랬는데 두 번째 똑같은 코스를 올라갈 때 좀 덜 힘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그 쉼터에서 쉬지도 않고 내가 그 위로 막 쭉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뿌듯함이란 여러분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이라고는 정말 이렇게 운전할 때 발목 정도나 까딱까딱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등산을 통해서 이 온몸에 안 쓰던 근육들을 막 다 쓰기 시작하고 이게 개발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미개발 지역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 등산을 하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느냐? 그래. 나는 내가 이렇게 싫어하는 일도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일이 생기면 난 그때 이 근육으로, 지금 싫어하는 일을 할 때 쓰였던 이 근육으로 그 일을 더 잘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이런 방법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이제 여러분 두 팔을 걷어 붙이시고 여러분 삶의 배수구를 열어 제끼시고 안에 있는 더러운 물질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시원하게 물 잘 내려가는 배수구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뻥뻥 뚫리시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이용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